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서민 경제의 잣대가 되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뭐 하나 더 도움이 될 게 없는지를 고민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경북경제진흥원인데요. 오늘 장효수의 파워 인터뷰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찾아볼까 합니다. 송경창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장 만나봅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방송은 예,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경북도민들에게 원장님 한번 인사 한번 부탁 좀 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장 송경창입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경제진흥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2022년 10월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딱 2년 됐네요. 2년 됐습니다. 예. 2년 동안 많은 것들을 좀 보고 또 느꼈을 텐데 2년간의 소회 제가 좀 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경제진흥원장을 맡으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무를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너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경기 영향도 있지만은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들 경상북도 예산을 받아서 우리 진흥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게 체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경기가 좀 회복되는데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그동안 그 공직 생활 하시면서 행정가로서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경제진흥원이라는 이런 또 어떤 경제 지원 단체, 지원 기관에 좀 취임하셨는데 그걸 보니까 제가 이 상복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공공기관 청렴도 2등급, 또 경영평가 A등급.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전통시장 상점과 활성화 유공 포상까지 받으셨는데 이 상을 좀 불러오는 그런 능력을 가진 능력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공직에 있다가 이 진흥원에 맡으면서 가장 이제 제가 주력했던 게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겁니다. 직원 내부 만족도. 그렇습니다. 예. 직원들이 내부 만족도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하면서 이게 또 그런 게 다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2년간 집중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랬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예, 예. 자, 사실 이제 경북도민들 입장에서는 경북경제진흥원이라는 곳이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예. 모르겠고. 그렇다면 사실 저도 물론 저는 취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북경제진흥원이라는 어떤 단어들 많이 쓰는데 어떤 곳인지 예, 이 시간을 예. 통해 잠시만 또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은 이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종합 지원기관입니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경상북도나 시군의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은 이제 구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 지역에 또 분소가 있고 안동, 예, 의성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중소기업의 이제 자금, 인력 지원하고 그다음 마케팅 지원, 그리고 해외 수출 업무 이런 것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면서 좀 예. 어떤 걸 좀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되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중소기업들은 어렵고 특히 또 우리 지역에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한 36만 개 이제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고금리하고 고물가 또 뭐 경기 이축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너무 어려워서 곳곳이 이제 폐업하는 상가도 많고 이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무겁고 저희들이 좀 더 지원해서 그런 사각지들이 없이 좀 지원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진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있겠지만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들이든 그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도움을 줄까 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을 예, 텐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상북도 같이 해서 코로나 이후에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이제 대폭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예, 예,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만 하면 이 경기가 풀리고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요. 예, 예. 지금 진짜 만나보면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는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보면 양극화 현상입니다. 양극화. 이제 큰데 잘 되는 집은 정말 잘 되고요. 가보면 또 안 되는 집은 또 극단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기도 하고 온라인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정말 더 이제 딱 양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소할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그 나름대로 또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약간 이제 경쟁력 있는 부분은 또 나름대로 이게 이제 정책이 약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정책을 좀 세분화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네. 그런 만드는 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이든 소상공인들이든 좀 자생력을 좀 많이 기르는 게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지원들도 좀 있을 테고. 제가 금방 이제 소상공인 이야기했는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은 당장 어려운 분들은 이제 부담을 완화하는 아, 부담. 카드 수수료 지원 그렇죠, 같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을 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드리고 아까 말한 이제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양극화되면서 자꾸 이제 소비 트렌드가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경영 CEO 클래스라고 해서 네. 한 10주차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좌 같은 거. 강좌입니다. 네. 그래서 한 29분이 이번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걸 가르치는가 하면 주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상권을 분석합니다. 아, 상권 분석. 그러면 구미 지역의 외식업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짜장면 집도 있고 그렇죠. 분식점도 네. 있고 그러면 자기가 하는 짜장면 집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지역의 상권이 발달되는지 그런 상권 분석하는 법도 배워가지고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나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그럼 어떤 메뉴를 해야 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기존에 그 메뉴를 하고 있더라도 소비 트렌드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메뉴를 약간 변화를 주는 그런 컨설팅 해주시는 교수님하고 협의해서 바꿔나가는. 요번에는 이제 29 CEO들만 혜택을 받는데 이런 게 좀 많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처럼 이제 막연하게 장사 안 된다, 손님이 없다 이게 아니고 네. 이 왜 안 되는지, 이 지역 상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답이 나온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도 잘만 교육받아서 하면 이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소기업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좋은 그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하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영주에 네. 나들이 쫄면 같은 이런 나들이 쫄면. 예, 그런 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네 분식점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밀키트를 할 수 있거든요. 아, 밀키트에서 제조 공정을 만들면 예. 소기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네 맛집 분식점에서 소기업 이런 집들이 나중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역에 바치고 있는 중소기업들, 예. 중소기업들이 좀 더 허리를 강화해야 되는 게 또 예. 하나의 목표일 수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혁신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언론 검색들도 많이 좀 해보는데 원장님께서 올해도 매년 이렇게 CES 국제 전자박람회 거기를 일부러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가서 여러 가지 좀 많은 동향들을 좀 보고 하시는데, 우리 CES가 어떤 의미가 좀 있는지 그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올해 가면 3년 차로 가는데 세 번째 가는데 그야말로 이제 CES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네, 박람회입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업들이 개인적으로 트렌드를 배우는 그런 것도 트렌드. 있지만 자기 제품을 가지고 가서 검증을 해보거든요. 국제시장에. 그렇죠. 스타트업이나 네. 벤처기업이 자기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대 박람회에 가서 자기 제품을 내놓고 한번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제품하고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저희들 경제진흥원에서는 가기 전에 그 혁신상을 받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혁신상을? 예, 예. 이거는 그냥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혁신상을 받으면 일단 그게 이제 글로벌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투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가기 전에 이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효과가 엄청 크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최고 혁신상 2개 받고 혁신상 7개 받았거든요. 올해도 혁신상 5개 받았습니다. 주로 그 혁신상을 받는 기업들이 예. 좀 어떤 다양합니다. 네. 뭐 AI 분야 첨단도 있고 스마트팜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카테고리가 37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엑셀레이터가 컨설팅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 제품은 제품이 좋지만 AI 분야지만은 스마트팜에 또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어느 분야에 지원할지, 그러고 이제 지원하더라도 또 영어로 이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어로 어떻게 잘 작성할지, 그러고 이제 시각적으로 영상을 어떻게 잘 만들지, 이제 그런 거를 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5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5월 달에 준비해서 7월 달에 이제 영상 다 만들고 9월 달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11월 달에 최종 선정이 돼가 사실은 CS 가는 현장에서는 그냥 바이오하고 상담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거기서는 네. 상담만 하고 그 전에 다 결정되는 겁니다. 끝나고. 가기 전에 다 준비해서 혁신상을 받아놔야만 현장 가서 이제 바이어들이 오는겁니다. 이제 바이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혁신상 받으면. 눈에 띄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바이어들이 혁신상 리스트 위주로 이제 많이 가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가보니까 이 혁신상을 무조건 받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의 예산을 받아서 경제진흥원에서 지원을 원장님이 합니다. 최근에 뵀을 때 혁신상을 받은 기업 중에 좀 눈에 띄는 곳 사례가 좀 있어요. 어떤 이제 당연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최고 혁신상을 받은 미드바르 같은 경우는 포함해 있는 거죠? 그렇죠. 공기 주입식으로 스마트팜을 하는 거거든요. 음. 보통 스마트팜은 이게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철골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공기 주입식으로 이 실내에서도 스마트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적게 사용하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최고 혁신상을 받았죠. 그런 혁신상 최고 혁신상은 정말 획기적이고 그 이제 상용화 남았는데 상용화까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포항이나 구미 정도면은 그래도 뭐 뽐낼 만한 R&D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R&D 인프라와 그 기업들이 혁신 기업들이 좀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교 역할도 진흥원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포항, 구미, 경산 지역에는 좋은 그런 스타트업 벤처 기업이 많거든요. 네. 사실 저희들이 한 2019년도부터 이제 CS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서서히 이제 성과도 나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 127개 스타트업이나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진출했고 이런 기업들도 이제 경험을 쌓이고 저희들도 경험이 쌓여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기술을 먼저 개발해야 되는지도 시장 트렌드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제 개발한 뒤에 어떻게 바이오하고 연결해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지 그런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든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든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매출은 또 늘어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매년 보는 게 경북 세일 페스타라는 게 좀 눈에 좀 띄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뭐 제가 그냥 보더라도 이거는 판매 촉진 또 판매 확대 이런 지원 이벤트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제 코로나 전에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중소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예전에는 사실은 B2B로 기업 간의 거리가 그렇죠, 많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보다는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채널이 다른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한 국내 이제 원래 기준으로 한 12개 채널이 있거든요. 네. 온라인 플랫폼에 경상북도 제품을 이제 입점시키고 이제 판매를 해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은 한 4,000개 정도 되는데 어쨌든 많습니다. 네. 이 기업들이 매출을 보면 한 1조 정도 됩니다. 1조 매출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늘어. 이제 지금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이걸 이제 계속 넓혀가야 되고 사실 지방에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채널은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계속 늘어가고 지금 이 시장이 한 50%를 넘었거든요. 저는 한 60, 70%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과거처럼 우리가 어떤 마트를 가든 시장을 가서 직접 가서 사는 소비 행태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그 정도면 온라인 어떤 시장들이 굉장히 넓어진다면 이런 부분들도 진흥원에서 이렇게 좀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좀 해보자 하는 제안들도 또 많이 하실 테고 또 정책들도 발굴하실 테고 어떤 것들이 이커머스 같은 것들. 예, 이커머스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할 때는 2020년도하고 초창기에는 입점시켜놨고 가격 할인하는 프로모션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점시켜놓으면 가격 할인하고 이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오죠. 네. 지금은 이제 그 단계를 저희들은 뛰어넘었습니다. 온라인에 맞는 전용 상품을 개발해 드립니다. 작년에 99개 정도 저희들이 개발했고 올해는 30개 정도 개발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주의 쫄면 이제 기존의 동네 분식점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삼성 웰소트리하고 같이 해서 제품 개발을 해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네. 그다음 다른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와서 같이 제품 개발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MD들이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이걸 다 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이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만드는 거죠. 제품 기획 단계부터. 네. 또 그렇게 만들고 디자인도 이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판매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는 한 6개월 동안 론칭을 해주고 네. 아까 삼성 웰소트리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에 입점시켜주고 네. 또 다른 회사도 소개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상품 개발만큼 또 잘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셀러들도 이렇게 좀 역량을 좀 길러야 되는. 예. 그래서 그 이제 온라인 셀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가지 정도 하는데 저희들 이제 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자체 지역에도 온라인 셀러를 좀 양성하자 해서 지금 이제 대구 한의대하고 그 가정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셀러 가정을 요번에 만들어서 한 요번에 이제 시험을 치고 해서 이제 정식으로 자격증을 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면 이분들이 또 전문 셀러로 클 수 있도록 초기 이제 상품 구매 자금까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전문 판매인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나요? 네. 이제 수도권에는 이런 전문 셀러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과정도 지금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경상북도나 이쪽 이제 지방에는 AI 쇼호스터가 없습니다. 쇼호스터 전문 인적 자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AI로 그 쇼호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상품을 하는 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AI 얘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좀 원장님에게 AI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최근에 제가 뭐 원장님하고도 저도 뭐 SNS를 같이 또 교류를 하고 있는데 계속 볼 때 최근에 부쩍 관심 있게 올리는 어떤 그 게시물들이 AI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AI는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AI가 이제 저것도 이제 CES로 거슬러 가는데 사실 이 AI를 우리 지역에도 빨리 준비해야 된다. 안 그러면 늦다. 그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부터 먼저 써보자. 그리고 우리 진흥원에는 AI 동호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 느꼈습니다. 저희가 제작진들이 뒤에 백을 이렇게 좀 한 이유가 그 최근에 우리 원장님께서 낸 책 이름입니다. 책까지 그 바쁘로 와중에 책까지 쓰셨는데 제가 사실은 제 혼자 힘으로 사실 이 책을 쓸 수 없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AI 힘을 빌렸습니다. 뭐 제가 이따 돌발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업무를 하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대부분은 AI가 다 책을 많이 씁니다. 아이디어는 제가 이제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누구나 전문가가 아니라도 책을 쓸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AI 책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도 어렵습니다. 박사 한 10명하고 같이 작업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글 쓰는 AI 박사, 그다음에 디자인하는 박사, 그다음 또 AI 전문가 박사, 또 전력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박사들 10명을 제가 이제 돈 한 푼 안 주고 그리고 챗GPT 4on을 통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AI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책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책을 좀 훑어보면서 그 안에 네 번째 장인가요? 한국형 AI 고속도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좀 써놨던데 거기에 보니까 동해안 전략의 두 방향으로 동전 송경 또 경수 동산 이렇게 좀 뭐 한자지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까? 빨리 읽어보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게 동전 송경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축약을 했는데 동쪽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동쪽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수도경 음. 서울로 보낸다. 네. 이게 우리나라 전력 구조거든요. 네네. 동해안 쪽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네. 수도권을 다 보내는 전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많죠 지금. 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송전선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낭비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거꾸로 그러면 동해안 쪽에 전력만 생산하게 내버려 둘 거냐. 여기에 뭔가 이런 자원이 우수하니까 여기에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경수동산입니다. 경은 뭐냐면 서울의 수, 이제 데이터가 많습니다. 수도권에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거를 동쪽에서 컴퓨팅해서 데이터 센터를 동쪽에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는 동쪽에 둬서 굳이 송전선 많이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서 처리해서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 소멸도 막고 그렇게 하자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뭐 경제 소상공인들 얘기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또 이용도 많이 하실 거고 여기에다가 AI를 접목하면 훨씬 더 좀 쉽게 또 효율성도 좀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이커머스를 이제 지원하면서 라이브 커머스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가서 라이브 커머스 기관을 방문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기업을 찾아가서 이게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이제 쿠팡이나 이렇게 올리는 건 어쩌면 정적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보고 맞습니다. 눈으로 보고 이제 구매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동영상으로 직접 CEO가 직접 나오거나 전문 쇼호스트가 나와서 판매를 하거든요. 이게 정말 앞으로 중요하겠구나. 실시간 소통이고 그래서 특히 또 젊은 층이 이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경상북도나 지방에는 쇼호스트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지역에 그런 걸 하는 AI 쇼호스트를 만드는 벤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굴을 해서 한번 해보자. 전략적 협업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이 방송이라는 거는 물론 사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체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에 인력들이 계속 배치돼야 되지만 AI 라이브 커머스면은 24시간 계속 돌 수도 맞습니다. 24시간 도는데 이제 그 하기 전에 한 3시간 정도는 그 AI 에다가 튜닝을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AI 그 전문 쇼호스트 목소리를 계속 넣어서 한 3시간 정도 해서 이제 작업이 되면 그 뒤에는 아주 쉽게 갑니다. 그러면 AI 쇼호스트가 판매를 하는데 AI 쇼호스트는 24시간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소상공인 한 6개 제품을 시범 사업으로 원래 했거든요. 했는데 그 시범 사업 중에는 상품도 다양합니다. 물회부터 해서 불고기, 뭐 참기름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한 해보니까 실제 전문 쇼호스트보다 효과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건 이제 의문이 들죠. 왜 그런지. 그죠? 첫째 이제 중요한 거는 이 AI 쇼호스트는 24시간 판매를 합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전문 쇼호스트도 한 2시간만 판매하면 번아웃이 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하니까 효과가 또 특히 좋은 게 2시간 상품을 설명하면 그냥 소비자 잊혀버립니다. 맞습니다. 하루 종일 하면 이런 소비자도 오고 저런 소비자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효과 있고 저희들이 이제 한 그 소상공인당 하루에 20시간 해서 10회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20시간 곱하기 200시간을 해줍니다. 그럼 석 달 동안 하는데 노출이 계속되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순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예. 아,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겠네요. 참기름, 들기름을 파는 그 농부 플러스라는 그 기업은 이걸 하고 나서 2달 만에 자기들 그 시작할 때는 빅파워였는데 네. 프리미엄으로 한 단계 상승을 했어요. 야. 그래 계속 이제 순위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하루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계속 순위가 올라갔다는 거는 계속 이제 소비자들이 그 자연적인 광고가 될 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선호도가 높아지고. 예, 예. 아, 눈에 띄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야. 이게 제가 이제 이카머스 할 때 중요한 거는 온라인 만든 전용 상품을 개발하는 거. 그다음 AI 쇼호스트를 통해서 일정 단계에 있는 그런 브랜딩 파워가 있는 거는 쇼호스트로 실시간으로 24시간 계속 실시간 상방용 소통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결국 이게 이제 물건을 AI 쇼호스트가 판매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국산 참기름이 맞나요 하면 내가 이제 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어느 예천 지역에서 생산된 참기름입니다. 이렇게 답변도 바로 합니다. 새벽이든 예. 낮이든 밤이든 그렇습니다. 그게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야, 쇼호스트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이 AI 때문에 지금 쇼호스트는 많이 일을 더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예를 들면 한 10회 하는 거를 한 번만 하고 AI가 다 하는 그런 구조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물론 뭐 AI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시장 자체가 온라인으로 좀 계속 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외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좀 생각을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이때까지 한 5년간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해외는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데 네네. 해외는 어려운 게 인정 부분도 있고 물류 그렇죠. 때문에 사실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까지 저희들이 원래 이제 목표가 한 10억 정도 네. 매출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게 해외 온라인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한 158개 기업이 있거든요. 네.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전가 추세가 저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해외에도 지금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똑같습니다. 글로벌 전략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걸 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글로벌 전략 상품 한 4가지 분야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식품 분야, 식품.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생활용품, 그다음에 애견용품 이렇게 해서 좀 전략 상품을 거기에 따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널별로 또 아마존, 이베이, 쇼피마다 다 달리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분들이 네. 아, 이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좀 나가고 싶다 하면 어디다가 좀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커머스 지원 이제 경북 셰일페스타 신청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온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나 각종 저희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만. 예. 글로벌 가장 큰 이슈가 또 탄소 중립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얘기가 좀 계속 나오는데 우리 경제진흥원도 ESG 특화기관으로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ESG를 해야 되느냐, 또 이게 왜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해야 된다는 공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와서 ESG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한 글로벌 시장 트렌드고 시장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저는 이제 이거는 일종의 글로벌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ESG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CBAM이라고 해서 CBAM. 탄소 국경 조정체가 또 있고요. 네. 또 EU에서는 EU 배터리법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지금 환경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 규제지만은 네. 선도적으로 한 기업들은 이게 경쟁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하고요. 네. 특히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고 이제 그렇죠. 준비를 해서 당연히 대비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경제진흥원은 우리부터 이제 ESG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자. 그렇게 해서 원래 이제 컨설팅을 받았고 종합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72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수준을 우리 측정해서 72점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제 중위권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72점인데 이제 상위권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실행 과제를 이제 도출하는 겁니다. 중소기업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고 중소기업도 수준
진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영 고시를 해야 되죠.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들이 좀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우리 관계자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혹은 또 우리가 좀 이렇게 해주겠다 각오한 말씀 듣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경기 상황도 어렵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이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진흥원이 지원하는 이커머스하고 ESG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렵지만은 이커머스에 도전을 하시고 또 ESG도 천천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준비를 하시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좀 헤쳐나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에 연락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저도 오늘 공부 많이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송경창에게 AI란 에이, 뭐 이래 어려운 걸 하노? 네. 아니다. 해보면 쉽다, 아이가. 야, 대부분 이제 책을 쓸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왜 어려운 거 그런 거 하냐고. 예. 그거 하면 책 안 팔린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